삼성전자 노조가 오늘부터 노사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를 시작합니다. 이 투표를 통과해야 합의안에 명시된 성과급 관련 조항이 실현됩니다. 방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전자 노조는 오늘 오후 2시부터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투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까지 약 엿새 동안 전자투표로 진행됩니다. 의결권이 있는 조합원 과반수가 참여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잠정 합의안은 최종 가결됩니다. 반대로 조합원 찬성이 절반을 넘지 못하면 잠정 합의안의 효력은 사라집니다. 그제 삼성전자 노사가 도출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는 반도체 부문을 대상으로 특별 성과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 평균 임금 6.2% 인상, 주택자금 대출 제도 신설 등에 대한 조항도 마련됐습니다. 앞서 삼성전자 단일 규모 최대 노조인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 최승호 위원장은 이번 합의안에 대해 초기업 노조 및 공동투쟁본부가 최선을 다해 이끌어낸 결과물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잠정 합의안 투표 결과를 조합원들이 주신 초기업 노조의 성적표로 삼겠다고 했습니다. 삼성전자 안팎에선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가결되려면 3만 명대 중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수억 원대 성과급을 확보한 메모리 사업부 소속과 공통부문을 합치면 3만 명을 넘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성과급이 적은 비메모리 조합원들은 합의안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고 협상에서 소외된 완제품 부문 조합원들은 반대표를 던질 수 있어 변수는 있습니다. KBS 뉴스 방준환입니다. 노사는 합의했지만 노동자 간의 갈등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같은 삼성전자라도 반도체 부문과 완제품 부문의 성과급 차이가 100배 가까이나 나기 때문입니다. 송락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올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 전망치는 300조 원, 노사 잠정 합의안대로면 31조 5천억 원이 특별 성과급 재원으로 쓰입니다. 반도체 부문 직원이라면 일단 31조 5천억 원의 40%를 나눠받습니다. 1인당 평균 1억 6천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나머지 60%, 18조 9천억 원은 큰 이익을 낸 메모리 사업부 직원 위주로 할당됐습니다. 메모리 사업부 직원 입장에선 3억 8천만 원이 추가되는 셈. 여기에 기존 성과급제에 따라 평균 연봉 기준 7천만 원 정도가 더해집니다. 종합하면 메모리 사업부 성과급은 1인당 최대 6억 1천만 원으로 추산됩니다. 성과가 없으면 보상도 없다. 회사가 경영 원칙을 거론하며 난색을 표하던 적자 사업부도 결과적으론 2억 3천만 원을 받게 됩니다. 대신 내년 실적부터 적자 사업부는 특별 성과급의 40%를 삭감합니다. 휴대전화나 가전 같은 완제품 부문의 성과급 체계는 이번 잠정 합의안에서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대신 합의안 마지막에서 600만 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한다고 언급했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반도체 부문 메모리 사업부 직원 몫에 비하면 100분의 1 수준입니다. KBS 뉴스 송락규입니다. 가자지구 9호선에 탑승했다 이스라엘군에 납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2명이 오늘 아침 귀국했습니다. 이들은 구금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도에 이형관 기자입니다. 가자지구행 9호선에 탑승했다가 이스라엘군에 납포됐던 한국인 활동가 김아연 씨와 김동현 씨. 오늘 아침 귀국한 이들을 공항에 모인 동료들이 반깁니다. 두 활동가는 구금 당시 이스라엘군의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 많은 사람들이 구타당하고 얼굴을 여러 번 구타당해서 지금 사실 한쪽 귀가 잘 안 들리는 상태예요. 이스라엘이 저지르는 폭력의 일부만 맛봤을 뿐이지만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정도의 폭력이었고 구금 상태에서 풀려난 이유에 대해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꼽았습니다. 중동 중세가 위험하다는 이유로 이스라엘과 외교적인 갈등을 피하고 싶어 하고 있고 그 와중에 한국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은 구호 물자를 싣고 가자지구로 향하던 국제 9호 선단에 올랐다가 현지 시간 18일과 19일 이스라엘군에 납포됐습니다. 납포 소식이 전해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고 이스라엘 측은 하루 만에 구금을 해제하고 이들을 석방했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일로 양국 관계가 영향을 받지 않고 더 발전하기를 희망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이번에 가자 지구로 향하다가 이스라엘에 납포된 국제활동가는 430여 명. 이스라엘은 이들 모두를 추방했지만 구금 과정에서 폭행 증언이 잇따르면서 국제사회 비난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형관입니다.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농축 우라늄의 해외 반출을 금지한다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휴전 기간 이란이 군사력을 빠른 속도로 재건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두바이 김계형 특파원입니다.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을 국가 밖으로 내보내지 말라고 이란 최고 지도자가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현지 시각 21일 이란 최고 지도자 모주타바 하메네이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이란 고위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소식통들은 농축 우라늄을 해외로 반출할 경우 향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이란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 체제 내부의 판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이란은 핵무기 제조 수준에 근접한 60% 농도의 농축 우라늄 약 440kg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농축 우라늄을 미국 등 해외로 반출해야 한다는 게 종전협상 타결을 위한 미국의 핵심 요구 중 하나입니다. 양측의 종전 요구안 차이가 일부 좁혀지고는 있지만 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큰 상황이라고 이들 소식통이 말했습니다. 과거 이란은 핵 합의에 따라 농축 우라늄 약 8,500kg을 러시아로 반출한 전례가 있고 러시아는 이번에도 우라늄을 수용하겠다는 제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협상이 난항을 겪자 해외 반출 대신 국제원자력기구의 감독 아래 우라늄을 희석하자는 중재안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6주 넘게 휴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란이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파괴된 군사시설을 빠른 속도로 복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휴전 기간 드론 생산을 일부 재개한 이란이 빠르면 6개월 안에 드론 능력을 복구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미국 정보당국을 인용해 심각한 피해 속에서도 이란이 여전히 드론 수천 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사일 발사대 능력도 최근 3분의 2까지 회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하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으로 가져가 파괴하겠다는 한결같은 입장입니다. 또 이란과 협상 교착 상태 중에 쿠바에 대한 공격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워싱턴 김성수 특파원입니다.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 입장은 확고했습니다. 백악관 행사에서 기자들의 관련 질문을 받은 트럼프는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을 미국이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확보 후엔 파괴할 거라고도 했습니다. We don't need it. We don't want it. We'll probably destroy it after we get it, but we're not going to let them have it. 이란과의 전쟁은 매우 곧 끝날 거라며 미국 내 여론은 의식한 듯 휘발유 값은 이전보다 더 낮아질 것이라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쟁점인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는 이란의 통행료 징수를 원치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이를 추진하면 외교 합의가 불가능하단 루비오 국무장관의 말도 나왔습니다. So it's a threat to the world if they were trying to do that. And it's completely illegal, by the way. 국제사회가 반대한다며 100여 개국이 동의하는 관련 결의안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상정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미 항공모함 전단이 카리브해에 배치되며 쿠바에 대한 군사작전 가능성이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쿠바 정부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했습니다. 오히려 쿠바 국민들을 계속 돕겠다며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다만 쿠바는 실패한 국가라 강조했고 루비오 장관은 쿠바 내 불안정성은 미국에 영향을 미친다 했습니다. 이란과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며 미국 내 여론이 나빠지자 쿠바 이슈로 시선을 돌리려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성수입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에 여야가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충북과 강원도에서 표심 잡기에 나섭니다. 최민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오늘 충북 청주에서 이틀째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합니다. 연이틀 충청을 누비며 중원 표심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오후엔 강원을 찾아 우상호 강원도지사 후보와 동해안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하루 10곳 가까운 유세 현장을 누비며 내란 청산과 유능한 지방정부를 외쳤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시장을 지낸 경기 성남에선 대통령과 호흡 맞출 여당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이재명 전 성남 시장의 뒤를 이어 성남을 발전시킬 충남에선 지역 발전, 여당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법도 예산도 주도하는 것이 민주당이라면 민주당 도지사를 뽑아야. 정치적 고향 성동에서 출발해 강남에 집중했던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는 오늘은 구의역 참사 10주기 추모제 참석으로 안전을 강조한 뒤 강북 지역을 누빌 예정입니다. 성동구의 성과를 서울 전역으로 펼쳐서 살기 좋은 서울! GTX 철근 누락 은폐 의혹, 진상규명 TF를 띄운 민주당은 오늘 첫 회의를 열고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갑니다. KBS 뉴스 최민영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경기 남부와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어제는 수도권과 대전, 충청 등을 돌며 정권 심판을 호소하면서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고 읍소했습니다. 박효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2일차.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대위원장은 경기로 향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이 석권한 안양과 수원, 안산 지역 유권자들을 만납니다. 같은 시각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울산을 방문해 보수 결집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지도부는 어제 캐스팅부터 충청을 찾아 가는 곳마다 정부 여당 심판을 외쳤습니다. 자기 죄를 없애겠다는 이런 것이 인간의 탈을 쓰고 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우연히 민주당 지도부와 마주쳤을 땐 신경전도 벌어졌습니다. 빨리 나갈게. 송원석 공동선대위원장은 읍소에 나섰습니다. 부족했다 사과하고 견제와 균형을 위해 한 표만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실망도 많이 드렸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워 주십시오. 견제와 균형.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는 어제 유승민 전 의원과 유세를 시작해 강북을 돌며 부동산 이슈에 주력했습니다. 이번 선거는 바로 이런 부동산 실정을 심판하는 선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세훈 후보는 오늘 서울 마포와 동작구 일대를 돌며 유세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박효빈입니다.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이번 달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6.1로 전월 대비 6.9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한은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되고 증시 하락 등으로 낙관적 판단이 늘면서 3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계 재정 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 생활 형편 지수는 93으로 전월보다 2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정부와 민간이 함께 조성해 반도체와 2차 전지 등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 참여형 국민성장펀드가 오늘 출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부터 주요 은행과 증권사 25곳의 온오프라인 영업점을 통해 국민성장펀드 상품을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모금액은 총 6천억 원 규모며 전액 선착순으로 배정됩니다. 전용 계좌를 통해 가입한 뒤 3년간 유지하면 투자 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엔 KB증권 연결해서 오늘의 주식시장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국내 증시 엇갈린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보합권에서 혼조세 보이다 소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상승폭 키우며 4%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53.55포인트 상승한 7,869.14에 코스닥은 52.88포인트 오른 1,158.8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이틀 연속 상승한 가운데 유가는 2% 가까이 급락했습니다. 현재 WTI 유가는 97달러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수급에서 개인과 기관은 동반 매수를, 외국인은 순매도 중입니다. 삼성전자 신고가 경신한 뒤 약세를, SK하이닉스 혼조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200종목 대부분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도산 에너빌리티를 필두로 원전주, OCI 홀딩스와 조선퓨얼 등 에너지 관련주, 전선과 2차 전지주, 5G 관련주와 우주항공 강세가 돋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현대차를 필두로 현대그룹주, 유통주는 약세입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에코프로비엠 10% 넘게 급등하며 시가총액 상위 1위로 올라섰고 제약바이오와 광통신주 상승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507원 9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중국의 한 관광지에서 절벽그네를 체험하던 관광객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는데 안전관리 부실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스촨성 화잉시 마류엔 폭포경관지. 얼마 전 이곳에서 절벽그네를 체험하던 한 여성이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플랫폼에서 장비를 착용하고 도르래를 따라 정해진 위치까지 이동한 뒤 그네를 타는 구조인데요. 그런데 관광객이 지정된 위치에 도착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작 요원이 스위치를 작동시켜 돌출된 절벽에 부딪힌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这个声音是其他游客发出的，没滑到安全位置，释放开关提前松开所导致的。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절벽그네 현장 운영과 관련된 당국의 안전기준조차 마련돼 있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는데요. 전문가는 절벽그네나 번지점프 같은 극한 체험을 즐기기 전에 운영사의 안전 승인 여부와 직원들의 자격증 소지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중동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편의점 커피 뚜껑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일본 3대 편의점 중 하나인 로손입니다. 최근 매장에서 판매하는 커피컵 뚜껑 재질을 플라스틱에서 종이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국제유가와 나프타 가격이 급등하면서 플라스틱 원료 가격 부담이 커진 데다 앞으로 원료 수급까지 불안정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로손 측은 가격 문제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도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습니다. お店に安定して供給することができる。お客様が安定していつも使っていただけるというところを最優先に考えています。 전쟁 장기화로 에너지 시장이 흔들리면서 생활 밀착형 제품의 재질까지 바뀌고 있습니다. 유럽 최대 음악 축제인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올해도 열렸지만 이스라엘 참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과 일부 국가들의 보이콧 속에 예년보다 무거운 분위기에서 진행됐습니다. 화려한 퍼포먼스 속에 열린 유로비전 송 콘테스트가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 대회는 가자 전쟁 여파로 이스라엘 참가 논란이 커지면서 스페인, 네덜란드,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이 불참했습니다. 당초 35개국 대신 25개국만 참가한 채 20여년 만에 가장 작은 규모로 치러졌습니다. Obviously, there's been a lot of controversy over the last few years. We've got some countries who've pulled out. Some fans have kind of gone sour a little bit on the contest. Some are sitting it out to see what will happen and whether the fun will come back into it. 최종 우승은 불가리아의 27살 가수가 차지했고 이스라엘 가수는 2위에 올랐습니다. 70년 역사의 유로비전은 아바와 셀린디온 같은 세계적 스타를 배출하며 지난해 시청자 수는 약 1억 6천만 명에 달했지만 올해는 일부 국가의 중계 거부로 시청자 수가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튀르키예 중부 악사라이의 으흘라라 계곡. 이른 아침 일출과 함께 알록달록한 열기구들이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화산암 절벽과 울창한 숲, 푸른 강이 어우러진 이곳 으흘라라 계곡은 최근 열기구 관광 명소로 떠올랐는데요. Türk misafirlerimiz var. Buradaki endemik yapı, akarsu, vadi oluşumu, kiliseler, manastırlar görülmeye değer bir yer. 계곡의 독특한 지형과 웅장한 하산산의 절경 등 지역의 자연 풍광과 더불어 역사적 유산을 한눈에 담을 수 있습니다. 과거 기독교인들이 바위를 깎아 만든 동굴교회와 성당 등도 하늘에서 감상할 수 있습니다. Bölgeye bakınca Ihlara'nın yukarıdan güzelliğini görünce her destinasyonda uçmak gerekiyor. Yani yerden göründüğü gibi değil. 지난 2020년 첫 운항을 시작한 악사라이 열기구 투어. 2025년 한 해 동안에만 10,000명 이상의 국내외 관광객이 지상과 하늘을 잇는 열기구에 올라 잊지 못할 경험을 만끽했습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대만 라이칭더 총통이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제안에 기꺼이 응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대만 무기 판매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건데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베이징 김민정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중 정상회담 직후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재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 이번에는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과 통화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Well, I'll speak to him. I speak to everybody. We have that situation very well in hand. 구체적인 통화 시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성사된다면 지난 1979년 미국이 중국과 수교하고 대만과 단교한 이후 처음으로 현직 미국 대통령과 대만 총통 사이 직접 대화가 이뤄지게 됩니다. 대만 외교부는 라이 총통이 트럼프 대통령과 기꺼이 논의할 것이라며 기회가 된다면 대만 사회의 진실된 목소리를 전달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국을 향해 대만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다시 강조했습니다. 中方坚决反对美国同中国台湾地区开展官方往来，坚决反对美国向台湾出售武器。 중국은 지난 20일 라이 총통이 자신의 집권 2주년 기념연설에서 대만을 주권 독립국가라고 강조한 데 대해서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중국이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를 이유로 미 국방부 고위 인사의 방중 승인을 미루고 있다는 외신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만 문제를 상대에 대한 압박 카드로 활용하는 미중 양국의 힘겨루기가 당분간 계속될 전망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다시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부쩍 오름폭을 키우고 있는데 석 달 가까이 하락했던 강남 아파트 가격도 다시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황다혜 기자입니다. 서울 강남의 이 아파트 단지는 최근 급매물이 사라지며 가격도 1월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40억에 팔렸던 거를 33억, 34억, 35억 이렇게 팔았던 것들을 이제는 원래 40억 가던 물건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11주 연속 하락하던 강남구는 지난주부터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서울 전체로 보면 오름폭이 더 커졌습니다. 4달 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가 거론되기 전으로 상승률이 되돌아갔습니다. 반짝했던 정책 효과가 사라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호가가 낮춰진 매물들이 나왔다가 그게 정확히 5월 10일 기준으로 회수가 되는 과정들을 거쳐오고 있는 효과가 다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역대급인 전세난도 가격을 밀어올리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올해 초보다 25% 가까이 사라졌습니다. 전세난이 매매를 더 자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울 외곽 지역들은 전월세난으로 인해서 불안한 수요자들이 사자로 움직이면서 과잉 수요가 내년 말까지 뚜렷한 공급 소식이 없다는 점도 불안감을 자극합니다. 단기주택 공급 정책이 없다 보니까 당장 들어갈 집이 없으면은 매매나 전세 가격은 오르거든요. 작년에 97 대책이나 올해 129 대책이 중장기 대책이에요. 정부는 공급 속도를 내기 위해 태릉 골프장 부지 착공 시기를 1년 앞당겼지만 그마저도 2029년에야 공사가 시작됩니다. KBS 뉴스 황다혜입니다. 칸 영화제에 초청된 연상호 감독의 좀비 영화 군체가 이번 주 관객들을 찾아갑니다. 또 지난해 토론토 국제영화제에서 관객상을 수상한 코미디 영화 너바나 밴드와 다큐 영화 반치광 몽키까지 개봉 영화 소식을 김상엽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도심의 대형 쇼핑몰 빌딩에 정체불명의 집단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건물 옥상까지만 가면은 우리 다 살 수 있는 거잖아요. 생존자들은 백신을 구하고 탈출하려 하지만 여기서 살아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 봐요. 진화한 좀비들이 무리를 지어 생존자들을 공격합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려줘요. 부산행과 반도를 잇는 연상호 감독의 4번째 좀비 영화입니다. 개별적으로 움직이던 이제 감염자들이 어떤 네트워크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진화를 하고 그런 것들이 본인의 사유를 AI에게 통째로 양도해버리는 현대인들에게 주는 좀 경고 같이 느껴졌어요. 이제 집단지성이라고 하는 게 너무 강화가 되다 보니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예를 들면 소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게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잠재적 공포에서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전설적인 미국 락밴드 너바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너바나 더 밴드.
We have the RV, deck it out like the DeLorean. So it's a full-time machine! 어느 날 공연을 위해 타임머신을 만드는 황당한 작전을 세운 뒤 The time machine worked, and we are in 2008. Oh my God. 처음 만났던 17년 전으로 돌아갑니다. Ladies and gentlemen, you're probably wondering who we are. We are Nirvana the band. 토론토 국제영화제 미드나잇 매드니스 부분과 미국 사우스 바이 사우스 웨스트 영화제 미드나잇 부분 관객상을 휩쓸었습니다. 출산율 0.8명, 저출산 시대에 4남매를 키우는 아빠 전업주부 몽키. 갔다 올게. 맞벌이도 힘든 상황에서 외벌이에 다둥이 자녀 양육은 물론 마을 아이들까지 돌보는 반칙을 저지릅니다. 돌봄 노동자 법적 지위 확보 등의 사회적 결실을 보았던 나는 마을 방과후 교사입니다의 제작진이 돌봄은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이슈라고 선언합니다. KBS 뉴스 김상엽입니다. 오늘부터는 다시 기온이 상승세를 타겠습니다. 오늘은 동풍이 불어와 서울을 비롯한 태백산맥 서쪽 지역의 기온이 더 올라가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이 26, 전주가 27도 등 노란색으로 표시되는 서쪽 지역은 25도 안팎까지 올라